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사업자에게 필요한 기본 세무 상식을 알아볼 조성민입니다. 저와 함께 기본 세무 상식을 살펴봐 주실 박승현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사업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세무 상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간단하게 세금 납부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 창업하게 되면 회사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세금으로 더 머리 아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 사업자분들께서는 창업하실 때 세금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세금을 제때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나올 수 있어서 세금 부분은 창업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세금을 접하는 청년 사업자분들께 간단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대표적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고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 4대 보험도 함께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천세가 정확하게 뭔가요? 제가 내야 할 세금을 왜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준다면서 먼저 공제해 가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직원이 각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면 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개인들로부터 소득세를 걷어야 하니 그 징세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급여의 일부분을 원천징수해서 한 번에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어찌 보면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들 세금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원천세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게 매입세액이랑 매출세액이 있다고 하는데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소득세는 번 돈에 따라 내는 세금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야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은 반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가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준 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구매자를 대신해서 사업자가 내야 하는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수익만큼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사면서 이미 낸 매입세액을 뺀 그 순액만큼 부담하는 거고 그 순액이 플러스이면 납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그만큼 환급받는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매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건가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해서 두 개의 과세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1기 과세기간은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의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 거군요.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소득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소득은 회계상 이익이랑 유사한 개념인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산 물건을 25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를 50원, 직원급여로 60원을 지급했다면 이익은 얼마일까요? 물건을 판 수익은 250원이고
비용은 물건을 산 100원, 임차료 50원, 직원급여 60원을 더해 모두 210원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40원이 남아서 회계상 이익은 40원입니다. 회계상 이익 40원에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서 세법상 소득을 산출 후 세율을 곱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세금 종류랑 기초적인 설명만 좀 들었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세금과 관련해서 혹시 청년 사업가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 창업하면 세무적으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은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신다고 하셔도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성북의 청년 사업가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사업가 영상을 시청해주신 성북 청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